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업종별 자금 이동이 두드러진 날이었죠. 뭐 제약이나 방산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에서 반도체로 자금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런 과정에서 코스닥은 빠지고 코스피는 지수는 좋은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주간 10% 넘게 거의 13% 가까이 이번 주에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을 견인을 했고, 반면에 이제 HLB가 또 악재에 나오면서 제약주들이 좀 부진하게 움직였고, 이게 또 코스닥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운수장비 이런 종목들에 집중을 했는데, 말이 전기전자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만 집중을 한 그런 하루였죠.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올라가는데 보면 뭐 양봉, 음봉 이렇게 후역후역 나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보여드릴 게, 지난번에 제가 1월 때 하고 좀 차트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1월 17일 이후에 코스피가 연속적으로 빠졌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뭐 그런 표현 계속 드렸었잖아요. 외국인들 선물 매도 이력이 거의 없다고, 이제 선물 매도 이력이 거의 없어서 저때하고 비슷한 구조가 되어가는지 봐야 될 거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돌이켜서 보면 결국에는 지금 지수 자체가 그때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죠. 빠졌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선물 매도 여력 없는 상태에서 조금 더 오버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선물 매수로 바뀌면서 올라갔잖아요. 제가 뭐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걸 항상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올 때 시장이 향후에 돌아설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미리 이제 좀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1월 17일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빠졌다가 2시간 동안 반등 나오고 3시간 동안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아침 10시 저점을 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 10시 때 뭐가 있었냐면, 코스닥 ADR이 과매도를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매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종가도 뭐 과매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쨌든 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9시 40분인가요? 저도 이제 텔레그램 쪽에서 뭐 이런, 오늘 코스닥이 일단 과매도는 찍은 것 같다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찍었다고 해서 반드시 저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찍었는데 더 빠지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또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악재가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다음 주에도 이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제 돌아서는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경기하고 관세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FMCA 끝나고 나서 경제 전망이 하향이 됐고, 또 4월 1일, 2일 상호 관세 앞두고, 저 상호 관세가 또 글로벌 경기 악화시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기본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다행스럽게 잘 나오는 바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 하락은 일단 막아는 주는, 뭐 막아는 주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역할을 했죠. 그래서 지수는 좋은데 괜찮았는데 하락 종목 수는 더 많은 각각의 재료가 됐던 것 같고, 특히 수급 쏠림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집중적으로 매수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우리도 저거 매수해야겠네 라고 해서 다른 걸 팔고 저쪽으로 옮겨 붙으면서 다른 종목들은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번 주에는 지수를 완전히 끌고 움직이는, 10년 만에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이번 주는 그냥 삼성전자로 끝났다, 시황이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OMC에서 하락 종목이 많았던 건 이제 하루 지나서 보니까 이걸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전망을 1.7%로 하향 조정했는데, 1.7%면은 미국 증시가 두 번째로 나쁜 구간,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0.1에서 1%일 때가 가장 증시가 안 좋고, 두 번째로 안 좋은 구간이 1.1에서 2%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 전망이 1.7,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전망치가 저 정도예요. 그래서 미국이 꺾일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못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데다가 가이던스, 뭐 우리 실적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거는 사실 되게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숫자는 저거보다 높게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좀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조차도 예상치를 넘겼어요. 그래서 이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됐죠. 또 두 종목에만 이제 매수가 좀 쏠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은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좀 뉴스들을 보면 오늘은 또 HLB,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간암 신약을 이제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불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미뤄졌다라는 거죠. 뭐 좀 보완을 해라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하죠. 이러면서 하한가 바로 가버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어제 나왔던 그 하나에어로가 또 유증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급락을 했잖아요. 뭐 일부에서는 저 워낙 뭐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유상증자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좋게 보는 쪽도 있고, 반면에 3조 6천억 원이면은 주식 가치가 얼마나 또 희석이 되는 거냐,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당장은 너무 규모가 컸어요.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놀랐고, 다음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반도체하고 선박 쪽이 많이 기여를 했다. 그래서 반도체 쪽 최근에 이제 수출 혹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데이터상으로는 좀 잘 나왔다, 이런 평가가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특징적으로는 뭐 삼성전자죠. 뭐 삼성전자 한 종목이 오늘 11포인트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두 종목이 15포인트 넘게, 그러니까 두 종목 빼면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10포인트였어요. 이제 딱 그런 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이 이렇게 만들었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삼성바이오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뒤집혔습니다. 삼성바이오가 다시 또 시가총액 3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그 HLB가 하한가를 가면서, 이게 시가총액 4위 종목 하한가가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어쨌든 하한가 가면서 지수를 5포인트 뺐어요. 오늘 코스닥 하락한 거랑 똑같잖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빠진 거죠. 그러니까 HLB가 아니었으면 오늘 코스닥이 저렇게 눌리지는 않았을 건데, 어쨌든 돌아가면서 막 알테오젠 최근에 빠지고 레인보우 로브 오늘 또 빠지고 막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약간 지뢰밭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거래대금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거래대금이 3조 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쏠림 현상도 되게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은 하락 쪽 거래대금이 되게 심했고, 그래서 근데 사실 이쯤 되면 낙폭주들이 좀 돌아서는 타이밍도 거의 왔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좀 돌릴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워낙 센 강자가 있다 보니까, 수급 블랙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자금이 가면서 코스닥 쪽이 낙폭을 많이 하긴 했지만 돌리기까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오늘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이번 주 주간으로 거의 뭐 3조 원 정도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선물도 매수하고 콜도 사고 푸순 팔고 완전히 상승 쪽으로 쭉 베팅을 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이 매수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금융투자 혼자 샀어요. 금융투자만 혼자 매수하고 나머지는 다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종목으로 보면 두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에만 매수가 집중됐구나. 7,600억 정도. 전체 매수의 거의 90%가 두 종목에 집중이 됐고, 그다음에 하나웨어로 이제 급락하는 거 물량을 좀 받은 게 있었고, 자동차 꾸준하게 매수하고 조선주 일부 좀 담고,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좀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매도 쪽에 좀 집중이 돼서 매수한 종목군들 쪽에서는 그렇게 특이하게 매수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업종으로도 다양성은 그러니까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골라 담았다. 그리고 약간 이제 식품 계열의 종목들 있잖아요. 그쪽 부류로 되는 종목을 좀 담은 것 같은 느낌? 그게 좀 있었고, 기관 외국인들 코스닥 쪽에서는 그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 그걸 갖다 좀 엇갈리게 매매했죠. 제약 바이오 계열은 그 매도 쪽에 좀 들어갔고, 로봇이나 2차전지 이런 것들을 좀 매수 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뭐 HLB,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 팔긴 했는데, 매수 쪽에서는 에코프로,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그러니까 이런 것들, 티슈지, 그러니까 대형 제약주를 HLB 빼놓고를 좀 담았고, 그 다음에 역시 또 반도체. 이번 주 내내 기관은 반도체였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의 이제 반도체 종목들로 수익률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동시만기일입니다. 미국의 대규모 동시만기일이라 요때 이제 좀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이거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에도 출발은 5%로 플러스로 출발했다가 거의 다 제자리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 그러니까 정규 시장에서 플러스가 어지간히 나줘야 우리나라에 대해서 오늘 너무 오버해서 올랐다 이렇게 평가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중요하고. 근데 다음 주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표현이, 그러니까 뭐 유튜브니까 용어 써도 되죠. 다음 주는 그냥 이벤트 몰빵 구간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 왜냐면 공매도 시작되기 직전이죠. 상호간세 시작되기 직전이죠. 지금 분위기 봐서는 다음 주에 헌법재판소 판결도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몰빵이 돼버린 상태가 돼서 다음 주에 변동성은 하루 이틀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뭐 파생시장 이런 데서 지수를 굉장히 흔들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게, 이건 뭐 제가 주말 증시 전망대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어쨌든 코스닥가 지금 과매도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종목들별로는 이제 좀 많이 빠진 종목군들, 그리고 빠졌다가 이제 저점을 찾아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12.8% 올랐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거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텔레그램으로 보낼 때까지만 해도 한 6위권, 5위권 막 이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 예, 2010년 이후로만 따져놓고 봤을 때 이번 주에 올라간 게 2위였습니다. 12.8% 올라가서. 참고로 역대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주간에 30% 이상 올라간 게 두 번 있었거든요. IMF 때하고 리먼 사태 때. 예, 그때 폭락하고 나서 급반등 나올 때 주간 30% 넘게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이후로, 그러니까 리먼 사태라는 변수를 빼고 봐야 되니까 2010년 이후로 따져놓고 보면 10% 넘게 올라간 적이 6번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2위가 된 거죠. 근데 그러면 많이 올라간 다음 주는 어떻게 됐냐? 특별하게 경향성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다음 주에 또 올라가거나 뭐 그런 경향성은 없어서 다음 주는 다음 주 이슈대로 움직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집착하는 건, 제가 이제 수박 게임, 참깨 게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수박이 한번 굴으면 엄청나게 굴러가는 게 되잖아요. 참깨는 수백 번 굴러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보유 지분 금액이 워낙 큰 게 삼성전자라서 돌아설 때 여기서 충분히 매수하고 올려서 지분 가치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벌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수치까지 해서 다음 주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